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선을 넘는 초등수학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정말 인사이트가 좀 많은 책이어서 꼭 한번 초등수학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어머니들이 계신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오늘 썸네일에서 보이다시피 엄마표 수학 또는 아빠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죠. 아빠표 수학, 결국 집수학이죠. 자기주도적 수학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세 가지 말고도 책에서 좀 인사이트로 얻을 만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효율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방법 세 가지, 즉 엄마표 또는 아빠표 수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커리큘럼이 있어야 한다. 학습 진도표를 만들어 꾸준히 공부해야 느슨해지지 않는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하자 하거나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있어 차일피일 미루면 한 학기의 수학 문제지 한 권 마무리하기도 어렵다.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집수학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하고 의논을 해서 매일 몇 쪽씩 푼다 이런 계획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나와야 됩니다. 하루에 몇 쪽씩 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웬만하면 이 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여행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요, 이게 이제 진짜 엄마표 수학의 첫 번째 무너짐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족 여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행 가서 문제 풀기 싫잖아요. 그럼 미리 그 분량만큼은 조립을 해서 풀어 놓습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가 가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캐리어에 문제집도 챙겨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미리 풀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오답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틀리면 다시 풀게 해서 정답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오답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췄다 하더라도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풀어야 한다. 오답 유사 문제를 찾아서 조금 더 풀어보면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수학과 관련된 내용에서 정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답이 나왔을 때 그 오답을 다음번에 맞출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공부해 놓는 것. 이 모든 교과에서도 이제 통하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어떤 것을 틀렸고 그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그쳐야 되느냐? 아니죠. 알았으면 그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는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것이 엄마표 수학에서 우리 아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심화 교재를 풀어보자. 난이도를 아이 수준에 맞춰 깊이 있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이를 어려워할 수 있다. 최소한 사교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하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강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학은요, 정말 현행 심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얕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사교육에서는 선행을 많이 시키죠. 진도가 끝났으면 계속 쭉쭉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수학은 정말 이 단계별 교과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즉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그 위에 있는 곱셈 나눗셈이 안 되고 곱셈 나눗셈 또 이전에 구구단이 안 되면 이제 곱셈 나눗셈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단계별로 잘 다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심화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행에 절대 어머니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현행을 심화 수준까지 잘 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너무나도 잘 해낼 때 그때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행은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좀 특출나게 잘하고 현행 심화까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끝낸 친구들은 당연히 선행을 나가야 되겠죠.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면, 하는 수학 교육 서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선행을 나가다가 현행을 까먹는 경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현행을 까먹었다는 것은 이미 나간 선행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현행 심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 때 우리 대표적인 문제집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집을 시중에서 사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좀 심화된 문제집을 집에서 매일매일 한두 문제라도 풀게끔,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풀게끔 해서 꾸준히 그 심화 문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수학, 고등학교 수학에 정말 어려운 수학을 접했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수학의 흥미를 가지고 좋은 정서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두시고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채점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어요. 부모님들이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채점을 미루지 마시고, 집수학은 꼭 아이가 문제를 풀었으면 바로 채점을 하고 아이의 어떤 풀이 과정을 함께 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수학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엄마표 수학 하시는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적 학습, 집수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많은 어머니들 정말 제가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내시고 그리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도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 그리고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